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오늘은 인생 후반전을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별한 습관 5가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 후반전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아쉬움이나 두려움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새로운 기대와 설렘이 느껴지시나요? 사실 우리 사회에는 나이 듦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전은 결코 쇠퇴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와 성숙함, 그리고 삶의 깊이를 만끽할 수 있는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생 후반전을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5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5가지 습관은 단순한 행동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삶을 바라보는 관점, 자신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매일의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60년, 70년 이상의 삶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았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인생 후반전을 설계할 때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영감과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인생 후반전을 멋지게 사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입니다. 이 질문에 자신만의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활력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목적의식은 단순히 큰 꿈이나 원대한 비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일어나게 하는 이유,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지역 사회에 작은 기여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지역은 세계적으로 장수 인구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이곳 사람들에게는 이쿠이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쿠이가이는 삶의 이유 또는 일어나는 이유를 뜻하는 말로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한 이쿠이가이를 가진 사람들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은퇴 후 동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책 읽기 봉사를 하시는 72세 이웃 할머니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매주 수요일마다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자신의 일주일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내가 아직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볼 때마다 나도 함께 젊어지는 것 같아요. 이처럼 목적의식은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 삶에 방향성과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여러분만의 이쿠이가이, 매일 아침 일어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족을 위한 것인지, 취미나 관심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인지, 자신만의 목적의식을 찾아보는 것은 인생 후반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 후반전을 멋지게 사는 사람들은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추구합니다. 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엔 늦었어. 이런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전을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뇌가 여전히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신경가소성이라는 능력을 유지합니다. 이는 뇌가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새로운 경험은 이러한 신경가소성을 촉진하여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82세에 스마트폰을 처음 배우기 시작해 지금은 손주들보다 더 열심히 SNS를 하시는 할아버지, 75세에 수채화를 시작해 80세에 첫 전시회를 연 할머니, 70세에 태권도를 시작해 78세에 검은 띠를 딴 할아버지. 이런 이야기들은 더 이상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는 마음가짐으로 매일을 살아갑니다. 학습은 꼭 정형화된 교육이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책을 읽거나 다양한 경험을 시도하거나 다른 세대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모두 학습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호기심을 유지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입니다. 제가 아는 68세 박 선생님은 은퇴 후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지만 지금은 매주 화상으로 외국인 친구들과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대화가 통하기 시작하면서 성취감이 생겼고 이제는 이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는 분야나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지금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나이는 호기심을 잃고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세 번째로 인생 후반전을 멋지게 사는 사람들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우선시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75년간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가장 중요한 예측 요소는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이는 부, 명예, 성취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필연적으로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퇴직으로 인해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고 자녀들은 독립하여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나 가까운 친구들과 이별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 후반전을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그들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함께 활동하며 서로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또한 자신보다 어린 세대와의 교류도 적극적으로 추구합니다. 다른 세대와의 대화는 새로운 관점을 얻고 변화하는 세상과 연결되며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70대 부부는 매주 일요일마다 가족 식사 시간을 갖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이 모두 모여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합니다. 이 시간은 이 부부에게 일주일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나이의 가장 큰 축복은 가족이 건강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은 다 의미가 없어요. 결국 남는 것은 관계뿐입니다. 또한 인생 후반전에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슷한 취미나 관심사를 가진 모임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은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서로 지지하고 이해하며 진정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대화, 함께 나누는 웃음, 어려울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신뢰, 이런 관계가 인생 후반전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번째로, 인생 후반전을 멋지게 사는 사람들은 감사와 긍정의 태도를 습관화합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많은 변화와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의 변화, 역할의 변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등 쉽지 않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태도는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거나 어려움을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의 습관은 행복감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간단한 감사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우울증 증상이 감소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76세 김 선생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가 예뻐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은 그의 일상에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욕심이 줄어들고 작은 것에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더 많이, 더 크게 바랐는데 지금은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이 저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생 후반전에는 유머 감각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실수나 한계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때로는 그것을 웃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감사와 긍정의 태도는 선택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감사와 기대로 가득 찬 마음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이 하루의 질을 결정하고 나아가 인생 후반전 전체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인생 후반전을 멋지게 사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건강은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의식, 인간관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후반전을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이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골밀도를 높이며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낙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걷기, 수영, 요가, 태극권 등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신체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입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걷기만으로도 심혈관 건강, 인지 기능, 기분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84세의 이 할머니는 30년 넘게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걷는 습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날씨가 아무리 나빠도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걸었어요. 이 습관이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식습관 역시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필요한 영양소도 변화합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공식품과 단순당,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면 역시 건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면 중에는 신체의 회복과 기억의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취침 전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체적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신적, 감정적 건강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명상,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정신적 웰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간단한 기법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생 후반전에는 상실과 변화에 따른 정서적 도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지 않고 건강하게 표현하고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거나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배우자를 잃은 후 심한 우울감을 겪었지만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는데 점차 내 감정을 캔버스에 쏟아내는 과정에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그림 그리기가 제 일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이처럼 자신만의 감정 표현과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는 것은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 후반전을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5가지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만의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추구합니다. 셋째, 건강한 인간관계를 우선시합니다. 넷째, 감사와 긍정의 태도를 습관화합니다. 다섯째,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러한 습관들을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자신만의 목적 의식을 찾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즐기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 3가지 요소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목적 의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탐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는가? 나는 어떤 활동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는가? 내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영향이나 유산은 무엇인가?
나의 경험과 지혜가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목적 의식은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손주들에게 따뜻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것, 동네 텃밭을 가꾸며 이웃과 수확물을 나누는 것, 평생 모은 지식과 경험을 젊은 세대에게 전하는 것 등 일상에서의 작은 목적도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갑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목적을 찾고 그것을 위해 매일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향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의미 있는 인생 후반전을 만들어 갑니다. 둘째,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위한 방법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을 들이세요. 책을 읽거나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것도 추천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사용법을 익히면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학습 기회가 열립니다. 온라인 강의, 유튜브 튜토리얼, 화상 대화 등을 통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학습과 소통이 가능합니다. 지역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다양한 강좌와 활동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으며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호기심과 열린 마음입니다. 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라는 생각은 학습과 성장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배움에는 결코 늦은 때가 없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셋째,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방법입니다.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남을 가지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 친구와의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취미 활동, 봉사 활동, 종교 활동 등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세대와의 교류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젊은 세대와의 대화는 새로운 관점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손주들과의 시간, 젊은 이웃이나 지역 청년들과의 교류 등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을 활성화하세요. 넷째, 감사와 긍정의 태도를 습관화하는 방법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맛있게 먹은 식사, 따뜻한 햇살, 반가운 전화 한 통 등 일상의 작은 기쁨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인 기억들이 쌓여 어려운 시기에 위로와 힘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그래도라는 말을 덧붙여 보세요. 오늘 날씨가 흐리네. 그래도 비는 오지 않아. 다행이야. 허리가 아프네. 그래도 산책할 수 있을 정도는 되니 감사해. 이런 식으로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강점과 성취에 집중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여러분이 가진 경험, 지혜, 여유, 그리고 아직도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웃음과 유머 감각을 잃지 마세요. 웃음은 강력한 치유제입니다. 재미있는 영화나 책을 즐기고 유쾌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실수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여유를 가지세요. 다섯째,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투자 방법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들이세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요가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여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게 조금씩 시작하세요.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신선한 과일과 채소, 단백질, 건강한 지방, 통곡물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먹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공식품과 과도한 당분, 염분 섭취를 줄이세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고 필요한 예방접종과 검사를 놓치지 마세요. 작은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세요.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수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세요. 정신 건강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명상, 심호흡,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 후반전을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습관과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습관들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점차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이 됩니다. 인생 후반전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추가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자신만의 일상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은퇴 후에는 직장 생활이 제공하던 구조와 일정이 사라져 때로는 허무함과 방향 상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일상 루틴을 만들어 하루를 체계적으로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트레칭하기, 산책하기, 신문 읽기, 취미 활동 시간 갖기, 가족과 식사하기 등 규칙적인 일과를 통해 일상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세요. 하지만 너무 경직된 일정보다는 여유와 융통성을 가진 루틴이 좋습니다. 둘째,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인생 후반전은 오히려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에 더 좋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항상 배우고 싶었던 악기,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 시도해보고 싶었던 취미 등 지금까지 미루어 왔던 것들에 도전해보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정 자체를 즐기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한 70대 분은 은퇴 후 오랫동안 관심이 있었던 도자기 공예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꾸준히 배우고 연습한 결과 지금은 지역 예술 축제에서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여전히 배우는 과정 중에 있어요. 완벽한 작품을 만드는 것보다 흙을 만지며 느끼는 기쁨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더 중요합니다. 셋째,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인생 후반전에는 가족과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도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만나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독서, 명상, 산책, 일기 쓰기, 정원 가꾸기 등 조용히 자신과 교감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찾아보세요.
이런 시간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성찰하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넷째,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세요. 때로는 과거의 영광이나 실패, 후회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마음 챙김의 습관을 들이면 현재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식사할 때는 음식의 맛과 향에 집중하고 산책할 때는 주변 환경의 소리와 색, 향기를 느끼며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다섯째, 베푸는 삶을 살아보세요. 다른 사람을 돕고 자신의 시간, 재능, 경험을 나누는 것은 삶에 큰 보람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봉사활동, 멘토링, 지역사회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보세요. 특히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풍부한 시니어들은 젊은 세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거나 지역 청소년들에게 멘토가 되어주거나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후배들을 지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베푸는 삶은 단순히 남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도 목적의식, 소속감, 성취감을 선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원봉사를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더 높은 삶의 만족도와 더 나은 건강 상태를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것보다 꾸준히 자신의 페이스로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 후반전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여유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인생의 가치는 길이가 아니라 쓰임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얼마나 충실하게 의미 있게 보내느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인생을 살아왔고 각자 다른 도전과 기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5가지 습관, 목적의식 갖기,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 건강한 인간관계 유지, 감사와 긍정의 태도, 몸과 마음의 건강 투자, 이 모두가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인생 후반전을 위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와 영감을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인생 후반전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에 너무 늦은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자신에게 진실하고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시기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 살이냐가 아니라 그 나이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고 배움을 멈추지 않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간다면 나이는 단지 더 많은 지혜와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멋진 삶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여정에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 소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혹은 어떤 삶을 꿈꾸고 계신가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습관이나 지혜가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